현대차 투자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현대차가 합의안을 받아들일지가 막판 고비로 남았습니다. 조직폭력배의 도피 생활에 악용된 가짜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에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구의원과 공무원 노조가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를 맞고소 했는데 검찰이 노조원만 기소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를 위한 막판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대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차례의 원탁회의 끝에 광주시와 노동계가 최종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을 이제 선도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이제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양측은 원탁회의에 법률 전문가와 공익인사 등이 추가된 투자유치 추진단을 새로 구성해 현대차와의 실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추진단은 현대차와 재협상할 투자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현대차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단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현대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박병규 원탁회의 의장은 현대차와 99% 합의가 된 상태라며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5년간 노조 설립 제안 문구도 현대차가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며 간극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노동계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가능하면 다음 주 중이라도 저는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이번 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실적 부진에 빠져 있는 현대차가 광주시와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진 미지수입니다. 또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어렵게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밤사이 마라톤 회의가 있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원탁회의 의장을 맡아 중재를 이끌었던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 시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시와 현대차가 만들어온 투자 협약서를 원탁회의에서 수정 보완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바뀐 겁니까? 네, 뭐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다소 이제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은 노동계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노동계 이제 반발이 거셌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정 보완되면서 네. 사실상 뭐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뭐 남아있는 어떤 이제 쟁점들이 별로 없어서 합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뭡니까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노동권을 이제 제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이제 민감할 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적정 임금의 수준이 수정안에는 포함이 됐습니까? 원탁회의에서는 사실 임금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요. 예. 설사 다룬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조가 만들어지면 또 노사 간에 합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 정도의 임금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노조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만 현대차와의 협상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앞서 99% 네. 합의될 거라고 낙관하셨는데 네.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떤 이제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정도 이제 큰 어떤 서로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쟁점이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문제의 합의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원탁회의 내용도 그러면 현대차에서도 알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네, 저희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노조의 경영 참여와 또 최소 생산 물량을 보장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노동계가 핵심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닌데요. 저희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접했습니다만 광주시와 현대차 간에 그런 이제 논의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제 받으려고 할 것이고,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여론도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뭐 그 공장이나 그 지역의 여론은 뭐 그럴 수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노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조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광주시에서도 현대차만 만날 게 아니라 노조도 만나서 네.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설득한다면 충분하게 그쪽에서도 뭐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어이없는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허술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제도적인 허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그 지인이 공모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든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사진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면허시험장 직원이 재발급을 주저했지만 지문이 일치하지 않냐는 우격다짐에 못 이겨 그만 재발급되고 말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 때는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이 일치하는지와 등록된 지문과 실제 지문이 맞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진이 본인과 일치하는지를 판별하는 분석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성형수술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등으로 실제 본인과 달리 보일 수 있어서 면허시험장은 100%가 아닌 55% 일치율을 발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처럼 모습이 달라졌다고 큰 소리를 쳐도 자신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신분 사진 비교 프로그램의 비교값이 저희들이 50%, 5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4%, 뭐 56%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지문이나 사진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마지막 단계로 신분심사위원회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 MBC 취재 결과 면허시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3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지문 확인만으로 가짜 신분증이 발급돼 버린 겁니다. 신분심사에도 안 오고, 왜냐하면 그 사진 비교 프로그램을 안 돌리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도 안 꾸렸고 지문이 확실히 나와버리니까 보인지 알고. 허술한 사진 분석 프로그램에다 부실한 제도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공인 신분증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한 달가량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은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들 240여 명이 다니는 광주의 한 특수학교입니다. 지난 9월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 1급 박모군이 화장실에서 머리를 다쳐 2바늘을 꿰맸습니다. 학교 측은 박군이 혼자 넘어졌다고 둘러댔고 박군의 부모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군이 넘어지는 과정에 특수학교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무 요원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이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박군이 혼자 실수를 하다 넘어졌다고 말을 했지만 한 달 만에 사회복무요원이 박군을 밀치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과 관련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안전사고로 규정한 후 혼자 다쳤다고 가족들에게 거짓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박군이 양치질을 도와주던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팔을 뿌리치다 일어난 사고라며 폭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사안이어서, 그리고 상처도 깊지 않고 그래서
사회복 요원이 개입돼 있으면 부모님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최근 특수학교 안의 상습 폭행과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근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감시할 것이며 광주시 교육청도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는 한편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구의원이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다 구청사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말썽을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남구청사 엘리베이터 CCTV 화면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서자 먼저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들더니 가지고 있던 피켓을 마구 찌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남구의회 이모 의원. 공무원 노조가 갑질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자 자신을 비방하는 피켓을 가져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갈기갈기 자른 겁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 전 의원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노조는 이 의원의 흉기 사건에 대해 고소했고 이 의원은 노조원 7명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서로를 각각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논란입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했고 노조 지부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노조는 CCTV 화면을 보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발끈합니다. 이는 사건 본질과 정황을 보지 않고 행위만 보는 눈먼 검찰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흉기가 사람을 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이 고소한 7명 중 지부장 1명만 재판에 넘겼다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39살 박모 씨 등 6명에게 자신이 대기업 직원이고 하청업체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6,8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지만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년 전 광주 지역에서 7건의 강도 강간 사건을 벌이고 도주했던 50대 용의자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광주와 대전 등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김 씨의 DNA를 채취한 검찰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로나 시민참여단 250명이 본격적인 수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로나위원회는 시민참여단 250명이 종합토론회에 앞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료집과 영상자료를 보며 수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단은 각자 수기 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일과 10일, 1박 2일 동안 종합토론회를 거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광주 산업단지에 위치한 업체 10곳 가운데 6곳에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등에 있는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의 기업에 작업복 세탁소가 없어 근로자들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군은 근로자들의 60%가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